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종남 첩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남의 지름길. 종남은 종남산을 이야기합니다. 종남산은 장안, 지금의 서안의 남쪽에 있는 산세가 꽤 깊은 그런 산입니다. 동서로 240km, 그리고 가장 높은 주봉이 2600m에 이르는 그러한 산입니다. 종남산은 소림사가 있는 숭산과 더불어서 도가들의 단련장으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명한 그 도사들이 많이 은거했던 산입니다. 사실 종남 첩경에는 은자 또는 은사 또는 은둔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중국의 은둔자 또는 은사가 유명했던 시기는 주로 삼국시대부터 해서 이 당나라 시대 때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재를 뽑을 때에 당나라 이전에는 찰거와 징벽이란 제도로 인재를 뽑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관료들이 그 지방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천거를 해서 중앙에서 심사를 한 후에 관료로 뽑는 거, 이거는 찰거라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사로. 이런 사람들을 중앙에서 직접 선발하거나 지방의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경우, 이거는 징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찰거와 징벽의 시대는 은자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정식으로 벼슬길에 오를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수양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각종 각양의 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위에서 과거 제도가 시행되고 당나라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또 송나라 가서 완전히 자리가 잡히면서 당까지는 그래도 은자들이 있었지만 송부터는 사실 중국 역사 속에 유명한 은자는 별로 없습니다. 은자로 유명한 사람이 첫째는 동안 광무제 때 엄자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안 광무제 유수의 어릴 적 친구입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황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절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그를 불렀을 때도 옛 친구로만 대했지 황제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은거했습니다. 진정한 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후대로 내려오면 삼국시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림칠연, 이 사람들도 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림칠연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완적, 산도, 왕용 같은 사람들은 벼슬길에 올라갔죠. 특히 산도와 왕용은 중림칠연이라는 그 집단의 명성, 즉 은자로서의 명성을 활용해서 벼슬길에 올라간 것입니다. 엄자릉과는 달리 은사로 머물지 않고 은사라는 걸 이용해서 벼슬길에 올라간 것이죠. 사실은 종남 첩경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후대에 동진시대에 가면 도연명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나타납니다. 도연명은 원래 조그만 고을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상급의 관료가 와서 도연명한테 귀찮은 일을 시키자 도연명은 과감하게 그 조그만 벼슬, 즉 현령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벼슬을 내려놓고 가난한 길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족하고 본인의 개인의 자유를 누렸던 진정한 은자였습니다. 즉 엄자릉 같은 스타일의 은자였죠. 그 뒤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남제의 도홍경이라는 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도사로 굉장히 유명했고 벼슬길을 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당나라에 들어서는데요. 오늘의 제목인 종남 첩경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노장용인데요.
이 사람은 상당히 문학적인 재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과거를 볼 때마다 낙방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벼슬길을 알아봤지만 도저히 길이 없자 종남산에 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은자라면 이름이 안 알려졌겠죠. 근데 노장용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장을 발표해서 장안에다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측천무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측천무의 정치에 대해서 논평 비슷한 걸 했습니다. 당시로선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측천무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알고 그 계책을 따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장용을 장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벼슬길에 올라가서 대신이 되는데요. 이 노장용은 무측전의 딸인 태평공주의 일파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당현종을 제거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게 됐고 결국은 당현종이 집권한 후에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즉 사형에 처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의 재주를 아껴서 변방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노장용은 결국 귀양지에서 죽는데요. 사실 노장용이 종남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같이 돌을 닦던 유명한 사마승정이란 도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멀리 장안이 보이지 않는가? 저기는 너무 좋은 게 많은 땅이네. 나는 거기로 가네. 자랑하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유명한 은사여서 군주가 나를 알아보고 날 부른 거야.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마승정이 껄껄 웃으면서 거기가 정말 좋은가? 가보면 알 걸세. 나는 여기에 머물러서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며 살아갈 걸세. 후회하지 말게.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마승정의 그 말을 코웃음치면서 노장용은 장안으로 향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끝은 굉장히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사마승정은 사실 벼슬길을 탐하지 않았죠. 그런데 같은 시대에 노홍일이라는 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남산이 아니라 숭산에 거했는데 숭산은 해발이 한 1600m 정도 되는 산이고요. 봉우리가 약 7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은 산인데 노홍일의 명성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자를 잘 대우한다는 명성을 얻고 싶었던 당현종은 노홍일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나 노홍일은 당현종의 속을 잘 알고 있죠. 저자는 나를 중용하지 않는다. 나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가 현군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는 것마다 거절합니다. 근데 황제의 명을 언제까지 거절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 차례 서신이 오간 끝에 노홍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께 말씀드려라. 내가 장안으로 가겠다고. 근데 사실 숭산에서 장안까지는 한 달 정도 옛날로 하면요. 지금은 뭐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요. 노홍일은 얼마나 걸려서 갔을까요? 무려 1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당연히 눈이 빠지게 기다렸겠죠. 그리고 장안에 있는 백성들이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 황제가 노홍일이를 드디어 초청해서 그 엄청난 도사가 온대. 아니, 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유명해졌죠. 노홍일이 장안에 들어오는 날 아주 장안 시내가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황제를 만나게 된 노홍일은 일반 신하들처럼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허리만 숙였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는 속세 사람이 아니지만 황제께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즉 나는 산속에 있는 자다. 나는 은자인데 너한테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러나 네가 황제니까 허리는 숙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속을 왜 모르겠습니까? 당현종은 껄껄 웃으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벼슬을 이제 내려주려고 그러니까 노홍일이 손을 졌습니다.
저는 벼슬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황제를 배웠으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당황했죠. 아이, 좀 이따 가시죠. 그래서 며칠을 겨우 붙들어서 잔치를 하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요. 보낸 것이죠. 노홍일은 숭산으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이백이나 맹호연 같은 사람들은 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자로서 지내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벼슬길에 나서고자 했습니다. 과거에 붙지는 못했지만 이백은 젊은 나이에 이미 전국적으로 시인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당현종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줬죠. 사실 이백도 종남 첩경이 된 것이죠. 과거를 보는 것보다 은자로 있는 그 공로를 통해서 더 빨리 관료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역시 당현종은 이백의 시 쓰는 재주만 중요했을 뿐 그가 정치적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또 맹호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시인인 왕유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맹호연도 아주 시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당현종은 맹호연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유의 사무실을 찾아온 맹호연이 갑자기 들이닥친 당현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현종이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이름을 내가 오랫동안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정말 좋다. 그랬더니 맹호연이 한 수의 시를 짓습니다. 폐하를 위해서 한 수 짓겠습니다. 그래 한번 지어보시오. 그랬는데 그 시구에 폐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니 저는 초야에 묻혀 있었사옵나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현종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자네를 부르지 않았는가? 내가 자네를 박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시를 쓴단 말인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맹호연은 영원히 벼슬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는 은자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벼슬길을 얻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길이 막힌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은자들을 보면 노장용처럼 또는 이백처럼 또는 맹호연처럼 벼슬을 위해서 은사가 됐던 사람들이 있고 엄자릉이나 도연명처럼 아예 벼슬길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애시당초에 벼슬에 욕심이 없는 노홍일이나 사마, 승정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자의 전통은 아쉽게도 당나라 시대가 절정이자 끝이었습니다. 물론 후대에 명말 청초에 수많은 은자들이 있었지만 이들만큼 명성도 없었고 업적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이야기하자면 왕부지나 황종이나 고현무 같은 학자들을 은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명나라에 충성을 다했고 그 명이 망하면서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지 벼슬 자체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종남 척경, 오늘은 중국의 은자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